자, 이제까지 선생님하고 방정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 배워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기억해야 할 어려운 내용들도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정식을 공부했던 것은 좀 더 어려운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자, 응용 문제라는 건 보통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응용 문제라는 것은 바로 서술형으로 나온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서술형이다. 기존에 그냥 방정식은 어떻게 했나요? 식이 바로 나오고 답을 구했죠? 이게 기존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제 서술형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문제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말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식을 세워야겠고요. 답을 구해야겠죠. 이제까지 배웠던 부분이 이 부분을 배웠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추가된 이 부분도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 문제가 말로 표현된 걸 식으로 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방정식의 활용 단원 잘 해둬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 방정식의 활용 부분에서 바로 실력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전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면. 하지만 이제 방정식의 활용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그것보다 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서술형 문제 꼭 정복합시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에서 이 응용 문제에 접근하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단계들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응용 문제에 접근하는 법. 먼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우선 읽어봐야겠죠. 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 문제를 우선 읽어봐야 돼.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문제를 읽었으면, 한번 읽었으면요,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무엇을 구하여라, 무엇은 얼마인가, 무엇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걸 바로 뭐라고 놓냐? X라 놓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읽기만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목표가 없어서 안 돼요. 목표는 뭐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얘를 미지수 X로 놓는 겁니다. 자, X라 놓았다면 세 번째 단계는 X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데요. 방정식을 세울 때는 보통 어떤 형태냐? 어떤 두 가지가 서로 같다.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 문제를 읽어봤을 때 무엇하고 무엇을 같게 놓아야 할까?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을 때 같다라는 이 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단계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실제는 단계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나 3번의 경우에는 2번에서 3번 바로 나오지 않아요. 뭘 구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됐다면 식을 세우는 거 어렵거든요. 자, 어려우니까 우리가 반드시 2번에서 3번 넘어가기 전에는 식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 반복해서 문제를 여러 번 읽어봐서 좀 더 정확한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1번하고 문제 잘 읽었어. 한번 읽어봤어. 그래서 2번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도 잘 파악이 됐어. 그런데 3번에서 엉뚱한 방정식을 세우잖아요? 그럼 답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은 틀린 게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는 반복해서 읽어보자. 반복해서 최소한 5, 6번은 읽어봐야지 우리가 식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단계들은 쉽죠? 방정식 풀기. 방정식 풀어서 해 구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답 간단히 하겠고, 분모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진분수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단위를 정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응용 문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위도 정확하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답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단계 뭐였다? x라 놓는 거. 그리고 x를 이용해 방정식을 세우는 거.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응용 문제에 접근하는 거 말로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응용 문제는 바로 소금물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요. 농도 문제 생각만큼 만만치 않아요. 농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소금물끼리 서로 섞기도 할 거고요. 물도 부어볼 거고, 그리고 물을 증발시키기도 할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농도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농도라는 거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농도란 보통은 농도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 특히 해볼게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보통 무게로 얘기하죠. 소금물의 양 몇 그램이냐. 그 중에 소금의 양이 있을 거예요. 소금의 양도 몇 그램이냐. 자, 농도는 보통 퍼센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퍼센트란 건 뭐냐? 100분이라고 해서 100을 곱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소금물의 농도였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산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 그리고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소금물의 양 할 때는 소금물이라는 것은 물과 맹물이겠죠? 소금이 같이 있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요. 소금물은 물하고 소금이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윗부분은 소금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금만. 알겠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금물이라는 것은 물 더하기 소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농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해봐요. 자,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습관. 응용 문제에서는 그림으로써 간단하게 표현하는 습관 아주 중요해요.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잘 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적절히 이용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농도 한번 해보면요. 선생님이 그릇을 3개 놨어요. 자, 첫 번째 그릇 물 담을 거예요. 물 있다. 찰랑찰랑. 물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소금. 니은하고 디귿 그릇에 소금을 넣을 텐데 여러분 소금을 표현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알갱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교재에는 바둑돌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태로 대충 해보면 됩니다. 자, 물이 몇 그램 있느냐? 물은 300g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을 그릇을 담았는데요. 소금은 몇이 있느냐? 100g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디귿에 있는 그릇은 소금이 몇 개 있길 바라냐면은 선생님이 그리다가 개수를 까먹었네. 자, 200g 있습니다. 200g이라는 거 나타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알갱이 20개 그려봤어요. 나중에 좀 더 익숙하게 되면요. 문제를 그림 그리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소금 얼마 정도 있다. 이렇게 그냥 찍고 200g. 빨리 그림을 그려도 돼요. 자, 그럼 소금하고 물 준비가 됐네요. 물하고 소금이 준비됐으니까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어 볼게요.
두 가지 소금물을 만들 텐데요. 과연 어떤 소금물이 좀 더 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소금을 만드는 거 놓아 보았어요. 먼저 기억의 양에 해당하는 300g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100g이 있었던 소금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소금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소금을 물에 빠뜨렸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몇 그램? 300g. 그리고 소금이 몇 그램? 소금이 100g 들어갔어요. 자, 아래 있는 거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이 따로 그릇을 준비해서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귿에 있는 소금, 얘는 소금 좀 더 많았죠? 알갱이 좀 더 그려볼까? 이렇게 하고 소금 넣어봤네요. 자, 소금 빨리 녹겠지. 자, 여기는 물이 똑같이 300g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200g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요 컵, 요 A라고 해볼게요. A컵이 있고요. 요 컵, B컵이 있어요. A컵하고 B컵이 있을 때 어떤 소금물이 좀 더 짤까요? 어떤 것이 더 짠맛일까요? 어떤 것이 더 짜지? 그렇지, B컵이 더 짤 거예요. 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더 짜냐 비교할 수 있는 거, 바로 뭘 이용한다? 농도를 이용할 텐데요. 각각 농도, 소금물의 농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A컵 농도 구합니다. A 농도 구할 거야. 자, 선생님 얘기했지? 농도 어떻게 구한댔어? 아래에는 뭐? 전체야, 전체. 소금물의 전체. 전체는 물하고 소금. 그치? 비커 속에 들어있는 거 전체는 소금하고 물이니까. 그 다음에 위에는 뭐야? 그 중에 소금만.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낼 거니까 100 곱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느냐? 얘는 25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퍼센트를 붙여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거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25%. 자, 그럼 아래 거 해볼까?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B의 농도는 전체는 물 300이고요. 그 중에 소금 200 있고요. 물하고 소금, 이게 전체가 됐겠네. 그러면 위에는 뭐만? 소금만. 딱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해봤더니 여기는 40%가 나왔네요. 자, 농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간 곳에서, 여기 보시면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간 곳에서 좀 더 퍼센트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농도랑 무엇이랑 같냐 생각하시냐면, 농도랑 짠맛의 정도랑 서로 같은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둘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거, 물의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쵸? 물의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소금을 더 많이 넣었을 때 짜다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약간 헷갈리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물의 양이, 여기는 물이 아주 조금 들어있고 여기는 물이 요만큼만 있어요. 물이 요만큼만 있고 얘는 물 많어. 물이 조금밖에 없는 데다가 소금 요만큼 넣고 물이 많은 데다가 소금 요만큼 넣었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짤까? 그때에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무엇으로서 어떤 게 더 짤지를 농도를 새로 구함으로써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 조금 어렵기 때문에 농도 다시 한번 구해 보고요. 이 물의 양이 달라졌을 때의 농도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